네, 데뷔 후 반세기를 넘긴 왕년의 인기 가수 나훈아 씨가 11년 만에 전국 순회 콘서트를 엽니다. 그런데 모든 좌석이 몇 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 가격을 보니까 거의 지금 대부분 다 10만 원이 넘고 2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이 비싼 좌석이 다 매진이 됐다고. 예, 뭐 로얄석, 스페셜석, 일반석 근데 보통 15, 16만 대 정도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 그 온라인상에 하는데 7분. 그다음에 대구가 12분, 대구가 10분, 부산이 12분 만에 완전 매진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당시에 또 그 문제가 어떤 게 화두가 떠올랐냐면, 나훈아 씨의 그 인기 참 아이돌만큼의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30대가 거의 80%를 사실 선점을 했거든요. 나훈아 씨 잘 모르는데. 네, 그런데 이상하다 왜 30대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 알고 봤더니 베이비 부모 시대 부모에게 주기 위해서 30대, 20대가 아주 경쟁적으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부모님 선물용이죠. 구매하는 바람에 그 부모님에게 선물을 못한 건 불효녀된다, 불효남된다. 자, 저렇게 1위가 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30대 전후가 아버지, 어머니 사드리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러면서 암표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당연히 나오죠. 단속에 걸린 사람 나오고. 네. 이게 뭐 하나의 무슨 사건처럼 되고 있어요. 신드롬이죠, 신드롬. 네. 왜냐면 11년 만에 콘서트기도 하고, 남진 나훈아 콘서트면은 적어도 중장년 세대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콘서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세대가, 네네. 나 요번에 한번 효도해보자. 네. 올 추석쯤 해서 비싼 표를 이제 2장씩 끊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표값이 보니까 뭐 90만 원까지 올라가 그런데 있어요. 100만 원짜리도 나왔답니다. 하 보니까. 저거 나왔잖아요. 아까 오늘 중고시장입니다, 뉴스에 저거. 뭐 이니식에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네. 저 나훈아 콘서트 표가요 100만 원대 육박하는 것으로 보세요. 지금 표들이 나온 저희가 거예요. 중고 사이트에 나온 걸 중고 지금 사이트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 예. 사이트에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참 저 가격으로 사는 분들도 억울하겠지만 또 하나는 암표, 가짜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짝퉁표도 있대요. 네, 짝퉁표 있습니다. 먹튀 있습니다. 입금하면 표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저거 자세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인증샷에도 막 올라오고 한다는데, 자, 이러면서 이른바 남진 나훈아 쌍두마차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훈아 씨는 원래 이 방송에 안 나오는 그런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래서 방송 인터뷰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 나훈아의 라이벌전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두 사람의 옛 대표곡 저희가 차례로 들려드립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나게 했다는 님과 함께입니다. 이것이 뭐 저 노래를 모르는 국민은 없었을 거예요. 네. 항상 1970년대 야유회를 가고 모여서 노래를 하면 옛날 생각나시나 봐요? 저도 많이 불러봤죠. 중고등학교 때. 예. 춤을 추셨나요? 저희 때는 이제 고고라고 그랬어요. 고고. 예. 디스코 전에 이제 고고라는 춤이셨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찔리면서 추는 춤 그런 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 저 노래가 나오면 네. 고고를 좀 많이 췄었죠. 그리고 자, 이어서 나훈아 씨의 대표곡, 뭐 여러 노래가 너무 수십 곡 많죠. 있습니다만 이 노래입니다. 노래방 인기곡에서 늘 빠지지 않는 노래죠. 노래방 인기 곡 중에 나훈아 씨 곡이 가장 많이 선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고향역이 나오니까 참 회상이 되는데 제가 그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기차역이 바로 집 인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역만 과거에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장면 보여주고 있어요. 젊었을 때입니다. 네. 70년대, 80년대 아주 라이벌로 아주 부각이 돼서 저렇게 라이벌이 되는 바람에 더욱 많은 팬들이 경쟁적으로 나는 나훈아를 좋아해, 나는 남진을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더욱 인기몰이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선 적이 별로 없지만 같이 선 적도 있었다. 녹음하는 장면 보셨고요. 자, 여기서 관객 1,4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국제시장에서도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들어보시죠. 네. 없다고요. 미쳐버리네 진짜. 혹시 남진 아닙니까? 진짜 이놈의 끼니 전우방은 안 버리고. 그래 좋다. 좋기는 가수 하면 남진이지. 이거 보소. 여 노래 저 남진 노래 없는겨. 무슨 소리예요? 외모로 보나 목소리로 보나 나훈아가 훨씬 멋있지. 당연하지. 가수라 하면은 나훈아지. 남진이는 가지나처럼 생겨갖고. 지역 감정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당시에 경상도 전라도가 한참
이 입씨름 벌일 때 두 사람을 누가 좋아하느냐를 놓고 싸웠던 건데 사실 저 영화의 장면들은 픽션입니다. 그렇죠? 네, 늘 싸워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남진, 영남을 대표하는 나훈아. 뭐 저는 이 라이벌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더 서로 또 영호남을 연결시킨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출신으로 나오는, 왜냐면 국제시장이 부산에 있으니까 네. 이 황정민 씨가 주인공 아닙니까? 네. 그런데 베트남에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남진을 만난 거예요. 구해준 사람이 가수 윤호윤호 씨가 그러니까 역할한 아이돌 가수 윤호윤호 씨가 남진 역할을 해서 극 중에서 황정민 씨를 목숨을 구해주는데 실제로 남진 씨가 해병대로 베트남 간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픽션이에요. 총은 안 쐈어요. 베트남 참전은 픽션인데 전투에 참전한 게 아니라 문선대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군의 사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었고요. 영화 속에서 픽션으로 그 인연이 나오면서 나이가 들어서 국제시장에서 늙어가는 황정민 씨가 다 이 나훈아가 잘하지 그러는데 부산국제시장에서 부산국제시장에서 나는 남진이야 지금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 국제시장 아까 나온 장면은요, 그게 사실은 픽션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남진과 나훈아를 좋아하는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딱 나누어 있어가지고 싸우는 기사가 사건 기사로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말싸움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술 먹다가 멱살 잡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참 그 배우나 탤런트 가수들이 많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나훈아 씨가 7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2017년도 신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신보도 요새 날개 덮친 듯 팔리고 네, 있다고. 근데 목소리가 애정과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수는 늙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뭐 전문 직종이나 할지라도 나이가 뭐 많이 늙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지만 가수들은 목소리가 늙지 않으니까 본인이 정말 국민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정말 아주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고 또 연예인 같은 경우도 배우나 탤런트들 보면은 또 나이가 드시면 드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강점이 좀 있지 않나 부럽습니다. 본업선 하시는 건가요? 자, 얼마 전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또 유행을 네, 했었잖아요. 나훈아 씨의 올해 나이 70입니다. 70. 그런데 목소리는 늙지 않는다. 백세 인생을 실감나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 가해 여중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가담한 폭행 영상을 보고 이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보시면요. 바로 사건 영상을 봤는데 성인 범죄를 넘는 폭력에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다. 문전박해를 당하더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가해자 아버지가 드디어 심정을 밝혔네요. 네, 그 한 매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뭐 자식을 잘못 교육한 잘못 심정 이걸 밝혔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같은 기분일 겁니다. 딸이 처벌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 측면에서 정말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로서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 정말 피해자의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싶다는 측면, 정말 절박한 심정 같은데 이제 이게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 인터넷상의 주소라든가 그 가해자 부모의 집 인적사항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신상털기라고. 네, 신상털기라고 하는데 집에다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하거나 또 그 학교 해당 여중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거절하고 욕설을 하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 신변 보호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 중이라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이 가해자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은 좋지만 그 가족에 대한 또 주거지에 대한 평온을 해치는 이런 행태가 범죄도 된다는 측면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규종 전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를 경찰 관계자가 직접 했거든요. 들어보죠. 가해 학생의 신상이 털리면서 가해 학생 집으로 돌이나 옹으로 투척하고 협박죄나 이런 게 하루에 막 수백 통씩 올려오고 집 밖에서 막 서성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경찰에 신변 보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또 비난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화 협박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살해라, 왜 사느냐, 전화가 쏟아져서 안 좋은 생각도 하지만 우리 가족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일단 뭐 가해자의 부모 그리고 가해자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해가지고
열흘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의 어떤 사과는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분이 그냥 일용 노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예, 분인데, 일용 근로자. 예. 그래서 자기 자녀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제까지 가해자들의 부모들의 어떤 사과에 있어서 어떤 진정성의 사과는 지금 뭐 나온 것 중에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신상털이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오히려 제2차 피해가 물론 피해자한테 있어서도 안 되는데 네네. 사실 가해자 부모가 물론 애를 잘 관리하고 교육하지 못한 거에서는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직접적으로 그걸 뭐 지시하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잖아요. 뭐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사실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피해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 대해서도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죠. 막 정말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구나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고 또 학부모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그런 싸잡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행위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고 가해자는 이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지고 네. 법적인 이제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와 어떤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신변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죠. 심지어 유치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까지 경찰에서 줬다고 그래요. 가해자 부모 측에. 그거 보면 좀 약간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극도의 이 끔찍한 폭행을 당한 여중생, 피해 중생의 심정이 나왔는데 정말 기억하기도 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상황하고 좀 기억나는 대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어땠는지. 진짜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냥 건이들이 그냥 죽이고 싶다고 막 때렸어요. 때리면서도 알리고 하면은 또 폭행한다라고 했다는데. 하면서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얘도 다신 거 하면은 얘처럼 똑같이 안 된다고 하고. 얼마나 겁이 났을지. 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싶지는 않다. 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저는 우선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가장 분노한 게 뭐냐면 가해자는 지금 활보하고 있다. 지금 내 병원을 나가고 집 밖을 나가면 그 언니들 또 만날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저는 아까 그 백 팀장님 계시면 경찰이 자 2차 피해, 3차 피해 안 됩니다. 추적해서 처벌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을 우리가 좀 다독여야죠. 지금 분노만 할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지만 초기 경찰 대응이 잘못됐잖아요. 네. 가해자들은 풀려나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해 학생이 밖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네.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아직도 통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저 아이한테 용서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죠.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용서는커녕 지금 아직도 저는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 아이가 심신의 어떤 이 상처들을 추스린 이후에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청원의 내용은 뭐예요? 엄벌하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년범이니까 엄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엄벌 안 될 줄 알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더니 대충 조사하고 심하지 않네 그러고 풀어줬던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일파만파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촘촘한 대응 그래야만 저 이 피해자 아이들이 우선 안심이라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용서를 논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뉴스가 하나 화제가 된 게 중국의 베이징의 법원에서는 이런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학생들에게 판결은 나중이고 일단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게 또 우리나라 상황과 맞물리면서 화제가 됐는데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번에 군사훈련 자체는 우리나라는 좀 중국과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서 좀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하지만 법적인 면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군사훈련이라는 건 맞지 않고요. 어떤 교정이나 갱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그 피해자 용서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릴 때 말이죠. 이런 상처를 받으면요. 평생 피해 가해자를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네. 14세 정도 이번에 여중생이 뒷머리 보면 굉장히 뭐 엄청난 보기도 정말 힘들 정도의 그런 흉터가 있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저희가 막 가렸는데도 그렇죠. 근데 보기가 그 상처는 사실은 시간이 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런 피해자가 받은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 외상은 그건 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뭐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자책감, 하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무기력, 그리고 믿지 못하는 두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평생 안 되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언론에 났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성인이 돼서 모임 동창회로 갔는데 거기서 술을 먹다가 네가 나를 때렸지 하면서 거기서 컵으로 오히려 그 전에 자기한테 가해를 했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트라우마가 심해서 용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